내외교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션은요, 지식 공유와 새로운 경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은 강볼드 바산자브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 사무소장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산자브 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 제3세션의 차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본 세션의 주제 또는 제목은 지식 공유와 새로운 경험이 되겠습니다. 1세션 그리고 2세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그리고 토론된 바와 같이 우리는 전례 없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발 협력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의 목표라면은요, 바로 장기적인 개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즉각적인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라든지 그리고 또는 공급망 와해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또한 많은 국가들이 특히 공여국 등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개발 협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개발 협력을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해서 전 세계적인 개발 의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요, 우리는 수원국들의 경험이 현재의 그 원조 제공 접근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신흥 공유국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트너십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떠한 함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지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신흥 공유 국가들이 이런 변화하는 위기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연사분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세 분은 현장에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각 연사분들께 1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분 동안 토론과 그리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 모두 15분이라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와타나에 가자세니 태국 국제협력청 부청장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사니 부청장님께서는 이전에 개발 국제국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총장으로 활동하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개발 협력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울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제15차 서울 OD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지난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야기로 시작하려는데요. 몇 가지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2020년 1월 13일 기사인데요. 태국 정부는 WTO에 연락을 취해 우한 지역의 주민이 1월 8일 방콕에 여행을 온 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확진자였습니다. 태국은 코로나에 대응할 시간이 가장 짧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각종 사례를 연구할 시간이 가장 촉박했습니다. 코로나19의 무자비한 영향권에 빨려들어가 태국 경제와 국민 복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응 시간이 촉박했죠. 뉴욕타임즈 당시 기사를 보시면은 아직 태국이 무엇을 잘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순조로워 보인다라는 제목의 2020년 7월 기사를 보시면 왜 태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나라에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중 일부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총 확진자 수 3,240명, 사망자 수 58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시 지역 내 감염자 수 0명을 7주 동안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적의 실무 사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태국의 문화, 특히 환대 제스처 등이 비대면 접촉에 용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 국민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태국만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도입했으며 농장 운영과 기업 운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조금 더 자급자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바이러스의 의학적인 차원에 대한 면역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역도를 높였습니다. 태국은 여러 최고의 방역 사례를 시골, 지방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공동체는 함께 생존법을 강구하면서 농산물을 지속 생산하면서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고위험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태국은 태국 국민이 어떠한 방식으로 잘 대처해 왔는지 이야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 안보 분야로 나눠서 공주보건안보, 식량안보, 고용안보, 에너지안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경안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개발협력이라는 힘을 촉매제로 이용하여 인류가 마주한 모든 국가가 엮인 코로나라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기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국제협력청 TICA라고 부릅니다. 태국국제협력청은 태국 정부의 공식 개발협력 담당 기관입니다. 과거 수원국이었던 태국은 개발협력 공여국으로 거듭나면서 많은 공여국의 지역 사무소를 유치했으며 각종 경험을 비롯하여 지식을 쌓기 위해 과거와 현재 이루어진 개발협력, 개발 프로그램, 성과 등을 연구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태국이 추진한 수요 기반 접근법이 매우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성과 도출 수준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발 수요에 대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모든 개발 및 조율기관, 그리고 올바른 개발 우선순위, 이 두 가지가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 중단은 여러 사유로 발생합니다만 가장 흔한 것은 불확실한 수요에서 비롯된 주인의식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파트너, 개발기관, 이해관계자, 수원국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과 생각, 정책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국제협력청은 이러한 다양한 협력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즉 상호 운용성이 높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막 공여국이 된 신흥 공여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 때는 수원국의 이로운 것만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는 공여국 내 국민이 고민하는 것, 각종 담당 부처,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 양측의 관심 분야와 정책을 골고루 살펴 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 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협력 분야의 SC는 귀빈 여러분들께 저희 태국 국제협력청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개발 순위를 고려하고 있는지 태국 외교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국이 자체 개발한 접근법인 자족경제 철학 SEP라는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4대 안보 분야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EP 원칙을 지침 삼아 최적의 실무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자족 경제 철학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현대화, 합리성, 회복성, 그리고 이 3대 원칙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 지식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자족 경제 철학은 마치 관문처럼 여러 개발 양식, 특히 인적 개발 양식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족 경제 철학은 인적 자원 개발이 핵심입니다.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다양한 오래 지속되는 영향이 큰 개발이 가능합니다. 태국 국제협력청 초청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문가는 이 SEP를 적용하여 여러 개발 및 일상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운영 중인 농장이나 투자 리스크 산출 업무나 커뮤니티 사업 개발 마케팅 전략에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EP를 활용하여 업무를 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전문가 중 일부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SEP 교육을 받고 싶다는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SEP가 다양하면서도 오래가는 영향력이 큰 개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태국 국제협력청은 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을 했으며 코로나의 영향 저감, 코로나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온라인 회의 기술을 활용하여 태국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나누기 위해 태국 공중보건부를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지식은행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태국 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의 지식을 나누며 전염병학 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연간 국제 연수 과정과 태국 국제 박사후 과정을 운영했으며 양자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15국가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태국의 유수 대학에서 지난 5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해드리자면 식량 안보 분야의 경우 식량 안보 포스트 하베스트 농공업 선별 제품 가공 및 상품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개도국 내 혁신적 건조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과일, 야채, 생필품의 지속가능한 생산망, 식품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식품산업의 차세대 노몰 구축과 같은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겠고요. 공중보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중보건 협력개발 시스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중보건 전문 인력 역량 개발 과정 등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아보건 개선, 헬스케어 관리, 코로나19 이와 같은 과정을 운영했으며 그 밖에도 고용보완의 경우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탄탄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SEP 개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에너지 환경 안보의 경우 인프라 지식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해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도록 돕고 외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도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애매성의 영어 단어 각 앞자를 딴 VUCA 북하 문제에 더해 상호 운용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태국은 회복력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홀로는 이 모든 글로벌 도전 과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태국은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에 끈끈하게 연결된 협력 네트워크가 더해지고 엄격한 규칙과 규제의 틀이 더해진다면 개발도상국의 보건과 경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적, 사회적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십의 진정한 장점은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뤄내도록 하는 힘이 파트너십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십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용이 따르고 시간이 따릅니다. 또한 넘어야 할 난제도 많습니다. 거시 수준에서 보면 국제사회는 아직 개발협력 제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한 규칙과 규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발 문제와 관련된 난제를 해소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한층 더 강화하여 새롭게 공여국으로 참여한 국가들이 기존과 같은 규범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국가들이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을 제도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국제법과 사뭇 닮아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함께 마주할 의지가 있으며 함께 규칙을 만들어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미시적인 수준의 난제, 과중한 업무라던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한, 언어 장벽, 예산 문제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로 모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좀 더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태국의 담당 관청인 태국 국제협력청은 국제협력, 열린협력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이겨내지 못할 난관은 없다는 말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모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예,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태국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 자급자족 경제 철학에 기초한 개별 협력 방식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글로벌 상호 연계된 도전 과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태국이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의료보건 분야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를 태국이 대응한 것을 보면은 개도국이 이 개발 협력에 특히 이제 개발 협력 분야에 이제 각 국가적인 어떠한 추세를 어떤 그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공동 파트너십을 지역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만들어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은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르마르 블랑 룸반 토빙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 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요. 예,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 어려운 시기에 발표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또 발표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요, 인도네시아에서의 국제 개발 협력, 그리고 또 그 협력을 위해서 어떤 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설립된 이후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원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국가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에 이제 참여하는 것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고 또 이런 장애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개발청은요,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바로 국제협력 펀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국제협력을 자금 이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정부 재정 지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자금으로 이 국제 협력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펀드를 운영을 하고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첫 번째 기능이 되겠고, 두 번째 기능이 바로 해외 정부와 그리고 기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에 설립이 됐고, 또 2022년 5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3억 4,500만 불 정도를 재정으로 저희가 재정적으로 이제 부여를 받았습니다. 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이 금액은 이제 곧 이제 6억 9천만 불 정도로 증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금은 물론 저희가 또 투자 운용을 해야 됩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융상품 등에 이제 투자를 해서 자금 운용을 하게 되는 금액이 이제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 해외 원조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제개발청의 여러 가지의 그 펀드 운용을 통해서 저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수입을 활용을 해서 해외에 이제 원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부 예산이 아니라 저희의 자금 운영을 통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해외 원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운영 기관으로서 국제 개발 협력 펀드의 훌륭한 운영 기관이 되는 것이 이제 비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외 정책을 또 지원을 하고요. 또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펀드를 운영을 하는 것을 또 미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조직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조직 구조를 작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국제개발청이 처음 이제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발을 했었죠. 또 국제개발청에서는 뭐 그 당시에 그다지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저희 이웃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차트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드렸는지 나오고 있는데 SDG와 관련된 원조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는요. 저희가 더 다양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국제 개발 협력 그리고 또 원조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2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주로 저희는 한 5개 지역에서만 개발 협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총 7개 지역에서 개발 협력 및 원조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신흥 공여 국가입니다. 그렇게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도전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제개발청이 신생 기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우선 수원국 같은 경우는 관료주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되는 이제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서 신흥 공영 국가의 이제 새로운 기관으로서 이제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관 쪽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리적인 또 문제도 어려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팅을 하고자 했었으나 그때 항상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 온라인도 너무 멀리 떨어진 국가 또는 그 상황이 적합하지 않은 국가하고는 온라인으로도 미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파트너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좋은 이제 협력 제안을 하기 앞서서 이제 충분한 정보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 결정과 관련돼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고자 할 때도 보면은 여러 부처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의회의 승인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로운 기구다 보니까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희 국제개발청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도움을 드리고 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원국으로서 저희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도 이제 수원국이기 때문에 저희 이 접근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받게 되는 지원의 규모는 이제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겠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프라에서부터 개혁에 이르는 부분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았고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잘만 진행이 된다면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개발 파트너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파트너마다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원조라든지 개발 협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저희의 경험에 기초해서 저희가 개발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이 또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과거 수원국으로서의 경험을 이제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과거 개발 파트너들이 저희를 어떻게 도와주었느냐를 감안을 해서 그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개발 협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원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협력이라든지 원조라든지 다양한 이런 지원들을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파트너십이 꼭 필요한데 근데 그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해서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또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글로벌 파트너십에서도요 상대적인 우위점,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파트너십이 쉽게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각 국가별 이익이라는 것이 있죠. 각 국가 이해를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국가별 정책이라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십은 자발적인 것이다 보니까 해당 파트너가 그 파트너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규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규제의 문제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한적인 자원의 문제도 이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선정함에 있어서 제약 요소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개발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 기관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략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트, 핀레이, 브룩스, 웨인, 리서 그리고 라이트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파트너십을 위해서는요 상호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되고 또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이제 마쳐야 할 것 같고 저희의 꿈은요.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협력 파트너가 언젠가는 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인도네시아의 도움들이 여러 단면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립 3년 만에 굉장히 많은 국제개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소통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정보의 불충분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일관되지 않은 규제의 문제라던가. 그래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사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각종 기관에서, 그리고 다자기관, 예를 들어 UN이라던가 이런 기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이러한 모든 협력들을 좀 촉진해주고 좋은 실무 사례는 나눠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방금 말씀하신 국제개발청에서 담당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이 그동안 지역 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그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과거 경험 그리고 수원국으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책임성 강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공여국 그리고 수원국 모두 책임을 강하게 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라마 누월둔 튀르기예 개발협력 조정청 부청장입니다. 티카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누월든 부청장님께서는 티카 울란바토르 프로그램 조정실의 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업무를 보셨고, 또 남아시아 라틴 사무소에서 2018년까지 2014년부터 근무하셨습니다. 그럼 누월든 부청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인사드립니다. 코이카 그리고 외교부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모든 패널 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컨퍼런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체 없이 저희 튀르키예가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개발 경험에 대한 수원국으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이런 수원국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튀르키예는 굉장히 많은 국제협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국제 원조를 받아오면서 그리고 개발 원조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튀르키예가 자체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그런 생각을 키워갈 수 있었고, 국제협력에 대한 생각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해왔고, 거기에 더해서 이 수원국가로서의 경험을 많이 모아왔습니다만은 DAC를 통한 협력 그리고 DAC를 통하지 않은 여러 협력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 이 어떤 협력의 형태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협력에 노출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양한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튀르키예의 개발협력조정청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을 해서 진정성, 투명성, 그리고 조건성이라는 세 개의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그리고 서로 상호 마주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태국 그리고 인도 연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남남 협력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SDG, 이 SDG라는 개발 목표를 보시면은 단순히 한 국가 혹은 한 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발 협력 환경에서 튀르키예는 남남 협력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파트너의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전달하여 이 목소리의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남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바탕을 1950년부터 쌓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남 협력이라는 것이 아직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양한 모달리티라던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고민해가면서 모든 니즈를 담아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워크숍 그리고 회의가 벌어져야 되고 아까 두 연자분 모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기술적인 수준의 협력 그리고 지식의 교류 등을 통해서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각종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남남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번 포럼은 포용성, 평등, 연대, 기여 등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남남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협력을 통해서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남 협력이 기여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남 협력 국가 간 조율과 협력을 통해서 지식도 공유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선례도 우리가 공유해 나가야 됩니다. 튀르키예 개발협력조정청은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모달리티가 있는 남남 협력이야말로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남 협력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기관, 특히 UN 특별기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협력에 한 발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남남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남남 협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 공격국들이 이제 다양한 개발 협력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표준 그리고 어떤 규범을 따르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점에서 이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특히 과거 수원국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신흥 공유국이 상호 호혜적인 수요 기반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남 협력은 투명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남남 협력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 튀르키예 개발협력조정청은
굉장히 많은 공여국들과 함께 기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절대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ODA 대비 GDP 비중을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개발협력조정청은 이런 식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발적인 그리고 다양한 방향의 협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튀르키예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 공유국과 신흥 공유국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중간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와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패러다임이 급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협력도 점차 이중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제 공유국 커뮤니티가 다시 한번 자체적인 이 역할에 대해서 재평가에 나서서 국제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여러 신흥 공유국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북측의 시각으로 그동안 바라봤던 이러한 각종 위기들을 남측의 해석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튀르키예,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 협력을 한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부 지역의 여러 안건들을 다뤄본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갖고 있는 그런 개발 모달이라든가 지식을 남측으로 아니면은 일방향으로 전수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측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그리고 최근 40년 전부터 여러 역상을 보시면은 남남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글로벌 협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기술 협력은 여전히 이 모든 남남 협력의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겠습니다만은 재정, 교육, 투자과 관련된 협력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브라보 40에 대한 결과물, 바파 플러스 40, 즉 유엔 남남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과물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글로벌에 대한 이런 남측의 시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상호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전 세계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여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각협력 모델 역시도 점차 많은 곳에 보급되면서 국제협력의 판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튀르키예 입장에서 이러한 개발 협력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사실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각 협력을 해하면서 튀르키예 협력국을 보면 유엔 기관부터 해서 자이카라던가 코이카 그리고 멕시코, 싱가포르 각각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큰 결과를 창출해 놓고 개발 협력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며 효과적으로 각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다자간, 양자간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일단 데이터에 대한 부족 그리고 충분한 모델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기술적인 수준의 협력이라던가 회의가 더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개방성, 포용성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렸듯이 특히 남남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신흥공유국이 굉장히 서로 공동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에 대해서 얻을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청 감사드리며 다시 마이크 좌정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네, 부총장님 고맙습니다. 남남 협력은 아마도 개발 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저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 전통적인 이제 공용 국가들과의 협력만으로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르키예 같은 국가들은요, 좀 더 혁신적인 이제 솔루션을 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발 협력을 좀 더욱더 강화해 나가리라 제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자, 네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다스탄 엘레우케노프 국제개발청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요, 예, 스웨덴 네, 이제 카자흐스탄을 대표해서 대사로 역임하신 바도 계시고, 또 덴마크에서도 카자흐스탄 대사로서 역임을 하신 바가 계십니다. 이 사장님께서는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프로그램 차원에서 개발 협력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카자흐스탄이 이제 수원국에서 이제는 수원을 여전히 물론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동시에 개발 협력을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 입장에서 말씀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May I unmask for the 괜찮으시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 외교부 측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측에도요, 이 훌륭한 회의를 준비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로벌 개발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을 마련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예, 작년 12월 달에요, 이제 카자흐스탄은 독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은요, 예, 수원국에서 공적 원조를 받는 이제 수원 국가에서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요, 예, 이 공적 원조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한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2014년 이제 12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이 법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국제 이제 개발 협력과 이제 관련돼서요, 저희 카자흐스탄은 이제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이제 원조를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흐스탄이라든지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먼저 원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이라든지 저개발 국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국가들에게 개발 협력을 제공하고 또 원조를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함께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그 공유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공유 국가들과 또 신흥 공유 국가들과 함께 개발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요. 저희 개발청이 만들어지기 전인데요. 그때 저희가 여러 세미나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그러한 이제 세미나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등을 위한 그런 이제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한 것인데 이때 저희가 이스라엘의 개발청인 마샤브와 함께 협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외무성 그리고 UNDP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하고 행정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학생들이 훌륭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을 저희 카자흐스탄으로 초대를 해서 교육을 또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OD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제 삼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각 협력은 카자흐스탄이 개발 협력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수원국으로서요, 이 상호 혜택이 되는 이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서로의 이제 경험을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크 회원국 그리고 비회원국 간의 협력도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OECD, 다크 등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이제 회원국들이 다양한 이제 경험과 지식을 또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역량이 큰 그리고 부유한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이 신흥 이제 공유 국가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그 현지에 대한 지식을 더 잘 확보를 해서 또 필요한 정보를 잘 확보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미국의 USAID하고 이제 저희하고 함께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제공했던 예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여성의 권한 부여를 위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그리고 여기는 또 아프가니스탄도 포함을 했는데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제 여성들을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이제 도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깊은 이제 파트너십을 아주 민감한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저희가 카불에 이제 대사관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자흐스탄은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국제 그 협력 그 원조와 관련돼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UN 기구라든지 뭐 국제 금융 기구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러한 대화의 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대화를 또 진행을 했었던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신흥 이제 공유국들이 기존 이제 공유국들하고 다양한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했기 때문에 USAID라든지 한국의 이제 코이카, 이스라엘의 마샤바, 그리고 투르키 뭐 티카 등과도 저희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요. 이러한 이제 기구들과 함께 역량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동 이제 프로젝트 등에 함께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그 현지 파트너들이 좀 더 혁신적인 이제 솔루션을 이제 마련을 해서 또 이 솔루션을 개발 협력의 일환으로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또 지역 파트너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UNDP, UNODC, 또 유니세프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요. 저희가 카렉이라든지 뭐 국제무역센터 그리고 또 뭐 ACSEH라는 다양한 기관들과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이 공공행정 분야에서 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국 정부하고요, UNDP하고 저희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공무원들의 공공행정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함께 이제 제공한 이제 프로젝트 사례가 있는데 한국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의 이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카자흐스탄 국제개발청은요 주요 지역 기구들 또 국가별 이제 기구들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 공유국 또는 기존 공유국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현지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신흥 공유국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흥 공유국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접근 방법도 다르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도 다릅니다. 정책 기관들은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공유 국가들의 철학 등을 연구를 하고 또는 이제 공유 기관들의 여러 가지 이제 철학들을 연구를 또 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 원조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와 필요한 또 정보 또 지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유국가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 간에 그리고 또 공유 국가들 간에도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원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공유 국가들은 수원 국가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수원국들과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또 현지의 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고 또 남녀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또는 경제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정보와 이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자흐스탄에서는요, 1년에 온라인 개발 프로젝트를 자이카, UN 기구 등과 함께 이제 마련을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의 의료보건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개발 협력은요, 장기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게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개발 원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은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개발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기구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이제 활동을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각 국가가 ODA를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도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ODA 지출과 관련돼서 모든 공유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자 간 공유를 해야 되는 그 작은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ODA 프로젝트를 좀 더 구체화 또는 이제 특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이제 ODA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만 했던 것을 또 파트너 국가들에서 또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지만 이렇게 커다란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Mr. 네, LA 유케프노 이사장님께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제개발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동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국제개발청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서 윈윈 양측이 다 성공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잘 활용했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발표를 들어봤고요. 이번 세 번째 세션의 발표를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논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질문 답변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지금 채팅창에 등록된 게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와타나윗 부총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보니 이 국제협력청이라는 것이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와타나잇 국제협력청 부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요소 덕분에 그러한 성장이 가능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수원국일 시전에 협력국 그리고 공여국 국가들이 저희에게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의 협력국이 저희 태국을 이러한 협력 과정 초기부터 마치 동등한 협력국처럼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의 이행이라던가 집행이라던가 평가를 같이 하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저희가 각 사업에 어떤 소속감 그리고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공여국 수여국 관계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지원을 저희 파트너 국가들에게 줄 때도 태국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국가는 그냥 수요국이다라고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 국가다, 협력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의 협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냥 기술 지원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기술 협력하러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원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태국 쪽에서는 항상 일방향 무언가를 줘야 된다라는 과거의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파트너 국가들도 우리와 동등한 협력 국가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최소한 현물 공여라던가 아니면은 모든 과정에 현물이라던가 그 외에 비현물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여를 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수원국의 프로그램이다. 우리 태국의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줄 수 있는 강조를 계속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태국이 그렇게 변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의 어떤 이해관계를 정립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만들다 보니까
양쪽에서 조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협력 사업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는 건 맞지만 그쪽도 저희에게 뭔가 지식이라던가 경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국, 수용국, 그래 틀에 박힌 생각을 벗어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의 장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 발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태국의 성공 요소 중 가장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함께 가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유국 수호국이라는 생각에 갇히지 않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니었나 그 덕분에 저희가 공유국으로 거듭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atanabe. 예, 고맙습니다. I received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예, 롬반 토빙 청장님께 올라온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질문도 있고요. 온라인으로서 올라온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국제개발청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이요. 이제 국가의 이해와 이제 국제적인 이해를 어떻게 균형 잡아 가시나요?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에서 수원국을 이제 선정함에 있어서 그 어떤 평가 과정을 거칠 텐데 그 평가하게 된 그 과정의 절차 또는 이제 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질문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국가적인 이해와 또 이제 국제적인 이해의 균형을 잡아가느냐, 잘 부합이 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을 한다 할 때는요, 그때는 이제 국가적인 이익을 따지는 않게 되죠. 그때는 완전히 국제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파트너에게 원조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들하고 얘기할 때도 인도주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국가적인 이해와 국제적인 이해를 잘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도네시아 국내 이해 관계자가 저희에게 어떤 질문을 해오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어떤 협력이 뭐 국내의 이해와 이제 상충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이런 국내 이익과 국제적인 이해에 상충되는 것을 좀 막고 어떻게든 조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워킹 그룹 같은 걸 구성을 합니다. 4개의 부처에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뭐 외교부라든지 뭐 재무부, 국제개발 저희 국제개발청, 그다음에 이제 내무부 등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워킹 그룹이 있어서 이 워킹 그룹에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국내적인 이해를 하고 이제 국제적인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가 뭐 조율을 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을 하기 앞서서도 이제 충분한 정보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 곳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결정을 내립니다. So next,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라만 부총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들어보니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신흥 공유국의 입장에서 그러한 파트너십이 사실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청에서 경험해 보셨을 때 새로운 이런 신흥 공유국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이 생겨났을 때 기존 파트너십이 어떻게 녹아드는 게 맞을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현재 갈림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유국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원국 입장에서 우리가 구축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을 많이 원조 받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를 줘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환을 무사히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하는 과정에서 바파 플러스 40이라는 유엔 남남협력 고위급 회담을 말씀드린 이유도 이러한 연대가 사실 있어야 그런 새로운 파트너십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를 들어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바파와 같은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튀르키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수원국으로 지내다 보니까 어떠한 니즈가 필요한지 그리고 협력국에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원국에서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는 것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의 새로운 전환,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미래를 향해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표준이라고나 할까요? OECD DAC랑은 유사하면서도 아주 새로운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플랫폼이 없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에 당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서도 똑같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국제회의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와 외교부에 굉장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명확히 꼭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저희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의 지식을 최대한 공유를 하고 또 최대한 많은 경험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엔 기관과 같은 다자관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 UNDP라던가 아니면 유엔 특별 기관도 모두 자이카를 포함해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 코이카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아까 카자흐스탄 개발청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협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남 협력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변화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키텍처는 변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남쪽의 국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풍부한 1950년대 이후에 축적된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아랍 지역도 그렇고 국가별로 서로 개발과 관련돼서 축적해온 경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러한 노력들을 조금 정례화할 수 있다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북쪽에서 받는 어떤 협력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협력이 남남 협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식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경험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부 지역에서 쌓은 지역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튀르키예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 지역과 남부 지역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잘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Rahman.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스탄 옐레우케노프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이 속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선은 뭐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국제개발청이 이 녹색과 관련된 또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개발 협력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카자흐스탄과 또 카자흐스탄에 속한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공동의 언어 그리고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녹색 경제 또는 이제 녹색 에너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두 개의 국가는요. 발전을요. 그러니까 전력 발전을 주로 이제 수력 발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 수력 발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에너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하신 분처럼 탄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UN 아까 다른 발표를 이제 하셨던 그러니까 UNOSSC 사무소장 대리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 같기도 한데요. 물의 흐름을 가지고서는 지원과 관련된 그런 비유를 해주신 바가 계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러한 그 강을
활용한 또는 강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원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국가들은 에너지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농업 문제에 있어서 사실 강을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강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물의 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우 관리, 즉 물 관리가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육샬릿이라는 우즈베키스탄의 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린 에너지, 그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MOU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지역 프로젝트를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우즈베키스탄, 뭐 타직스탄 이런 국가들이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뭐 단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력 발전소가 많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력 발전을 하려면은 그 강의 이제 상류가 저희 이웃 국가들의 이제 위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또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은 협력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협력이 잘 되리라라고 저는 낙관적인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이코노미는 사실 뭐 환경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또한 뭐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주 가뭄이 아주 심각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또 태양 에너지 가능성도 또 그것이 높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요.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용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화석 연료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태양 에너지와 같은 이제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희 뭐 카자흐스탄 국제개발청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문제보다는 이제 국제 그 협력 문제를 이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협력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에 대한 내용 그리고 Q&A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세션 3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세션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시간 제한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연자분들께서 각 국가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발 협력이 이제 수요국에서 공역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고 신흥 공역으로서 새로운 접근법과 새로운 전달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원국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 목적에 집중하는 영향이 큰 ODA 프로그램을 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는 않다. 특히 지역적인 글로벌적인 파트너십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두 가지가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남남 삼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개발 협력의 그 역동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 마무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온 오프라인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굉장히 유익한 세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o that concludes 네, 그럼 여기까지 세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차 서울 ODA 국제회의는 세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강볼드 바산자브 UN 사무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주 뛰어난 연설을 해주신 연자 여러분들 덕분에 경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분 잠시 커피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마찬가지로 바깥에 가보시면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즐기시고 즐겁게 마시고 다음은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3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고 3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